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9월의 1일, 첫째 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일이 되면 항상 새로운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7시에 일어나서, 아니죠, 더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갔다가 이렇게 스타벅스에 왔어요. 새 학기도 시작이 되고,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 또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치료적용 계획서를 어떻게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치료적용 계획서를 어떻게 지혜롭게 쓰는지, 그리고 쓰는 방법, 그리고 또 세션을 구성하는 그런 팁들을 조금씩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제목을 적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활동의 모든 그 활동을 제목만 봐도 딱 알 수 있도록 제목은 요약해서 한마디로 쓰시면 되고, 그리고 가로치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음악치료 방법 4가지 중에 하나, 창조적, 감상, 재창조, 즉흥 중에 어떤 것인지 또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을 적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진단평가 기간에는 사회성 향상 이렇게 목적을 적는 게 아니라 진단평가를 위한 음악 활동 이렇게 적죠. 그래서 실습을 처음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항상 이 목적을 적을 때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진단평가 기간에는 이렇게 진단평가를 위한 음악 활동이라고 쓰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진단평가가 끝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목적을 적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목표를 쓰는 방법 크게 4가지 있는 거 아시죠? 네, 그 4가지 기준에 맞춰서 이 목표도 적어야 합니다. 이 4가지 기준에 대해서는 뭐 실습 매뉴얼이나 음악치료학 책에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기준에 맞춰서 기록을 해보고, 또 잘못된 것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슈퍼바이저 또 교수님들이 이렇게 봐주시니까 그래도 4가지 기준에 대해서 알고 써보는 거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음악 치료 방법을 우리가 쓰는데 그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본 활동이 있으면 그 하고자 하는 활동의 사전 활동이 필요한지, 예를 들어 악기를 연주하려면 악기를 연주해야 하는 그 박에 미리 동작이나 박수를 쳐봄으로써 사전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악기를 소개하고 악기를 연주하면 조금 더 손쉽게 연주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분석한다, 활동을 단계적으로 분석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냥 나는 뭐 악기 연주할 건데요, 그러면 뭐 악기 준비하고 음악 듣고 맞춰서 연주한다, 그렇게 계획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 이 단계, 그 안에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계단을 밟듯이 분석을 하면 조금 더 좋은 활동을 계획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음악 요소, 그 협동치료사를 보면 주어에 이 음악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반복적인 분점을 가진 리듬은 이러이러 해가지고 뭐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문장의 끝부분이 진단평가 기간에는 무엇을 진단하도록 한다 라고 끝내고요. 그 다음에 목적이 정해진 이후에는 그 목적에 맞게 이 음악 요소, 이 협동치료사를 맞게 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악 요소가 뭐 멜로디, 화성, 구조, 다이나믹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활동 안에 음악은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구간이죠.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음악을 먼저 선곡하나요? 아니면 방법을 먼저 쓰나요? 라는 부분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먼저 목적이죠. 내가 이걸 하려는 목적, 계획을 세우려는 목적, 그 치료 목적에 맞게 먼저 활동을 정합니다. 우리가 4가지 활동이 있었죠. 감상, 그 다음에 창조적인 방법, 그 다음에 즉흥, 그 다음에 재창조. 4개 중에 내가 이 클라이언트의 목적에 맞는 활동을 정하고 나서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음악을 선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면 이번 주에 내가 이 음악에 꽂혔어. 나는 이거를 이번에 세션에 꼭 하고 싶어. 라고 해서 치료사가 그 음악을 먼저 선곡해 놓고 활동을 짜맞추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보다는 목적에 맞게 활동 음악을 선곡하는 게 좋겠죠. 음악을 선곡하는 방법에서 중요한 건 대상에게 맞게, 대상의 연령에 맞는 곡, 그 다음에 기능에 맞는 곡. 그래서 우리가 그 장애에 따라서 그 음악을 수용할 수 있는 범위들이 또 한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가사의 정보량이 너무 많으면 장애가 있는 우리 아동들이 그걸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기능에 따라서 또 선곡을 달리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초적인 부분들 설명 잘 다 드린 것 같아요. 한번 기록해 보시고 수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습을 하면서 나누고 싶은 3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제가 앞 동영상에서 실습에 도움이 되는 그 책을 추천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즐기자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즐겁게 하는 일을 따라갈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즐겁게 준비도 하고 즐겁게 세션도 하고 그러면 그 마음이 그대로 클라이언트에게 또 전달이 됩니다. 2번째는 윈윈이에요. 우리가 파트너와 함께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은 좋지만 서로 다투고 질투하고 그러기보다는 치료사로서의 과정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서로 함께 성장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3번째는 과정에 충실하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그 과정, 학교에 세팅되어 있는 모든 수업과 실습 이런 것들은 치료사가 되기 위해서 다 이렇게 잘 세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충실하자. 네, 이번 학기도 화이팅입니다. 음악 치료를 우리가 세션을 준비하다 보면 치료사로서 욕심이 날 때가 있어요. 특히 음악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족하는 치료사가 하고 싶은 음악, 때로는 조금 수준 높은 음악도 하고 싶고요. 또 때로는 치료사가 잘하는 거를 하고 싶기도 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치료사들이 준비한 이 활동이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치료사를 만족하는 그런 음악 치료 세션이 아니라 클라이언트를 위한 클라이언트 중심의 그런 치료 세션을 구성하는 연습, 그리고 음악을 선곡하는 연습. 치료사가 되어가는 과정이겠죠. 또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건 이 계획과 수정은 빡세게 하자.
그래서 계획을 해놓고 이 계획이 우리 클라이언트에게 정말 맞는 계획인지 수정도 계속하고 또 리허설도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그래서 또 더 변경돼야 할 부분은 없는지 고민도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는 치료사로서 나를 믿고 또 음악을 믿고 자신 있게 하는 거죠. 치료 계획이 얼마나 분석적으로 잘 되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답니다.